사랑하는 방법.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똥을 직접 받아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말을 사랑하는 마음에 말 등의 모기와 등해를 쫓아내느라 채찍질을 했다. 말은 놀라 재갈을 째고 머리를 찢고 가슴을 다쳤다. 생각은 지극했지만 도리어 사랑은 잃고 말았다. 말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좀 더 맛있는 걸 먹이려고 고민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재우려고 애쓴다. 말똥도 더럽다 여기지 않고 손으로 직접 받아서 치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말 등에 모기가 앉아서 피를 빨고 있다. 이런 괘씸한 모기 같으니라고. 채찍으로 모기를 내리쳤다. 하풀싸. 모기는 날아가고 말 등에 채찍 자국만 남았다. 말은 아파서 날뛴다. 말 좋으라고 한 일인데. 바다새 한 마리가 궁궐 마당에 앉았다. 임금은 새를 귀하게 여겨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고 음식을 만들어줬다. 새는 눈이 부셔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하고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임금이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길렀기 때문이다.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귀한 새 한 마리가 제 발로 날아들었다. 잘 모시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해줬다. 없는 살림 쪽에서 빚내고 무리해서 매일 잔치상 봐줬다.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고 악단을 불러다 음악도 연주해줬다. 극장식으로 공연도 펼쳐줬다. 그러나 새는 죽고 말았다. 잘해준다고 잘해준 일인데. 말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바다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다. 변명을 듣고 수긍할 수 있다.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비겁한 변명이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게 아니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랑을 펼친 것이다.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랑을 했던 것이다. 훌륭한 어머니로 우리에게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고 중국의 맹자의 어머니가 있다면 로마에는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가 있다. 한니발을 몰락시킨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 코르넬리아다. 남편이 죽었을 때 심지어 이집트 왕가에서도 혼담이 들어왔지만 코르넬리아는 재혼을 포기하고 스스로 내가 가진 2개의 보석이라고 부른 2 아들의 교육에 모든 걸 걸었다. 어차피 친정아버지도 돈 많았고 죽은 남편도 돈 많았다. 최고의 교사를 초빙해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식들은 훌륭하게 자라났다. 젊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소문난 엄친아가 됐다. 나중에 원로원에서 그라쿠스에게 최대의 후원자가 돼주는 아피스 클라우디스가 집에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딸의 남편감을 정하고 들어오는 길이오. 아내는 엄마인 자신도 모르게 딸의 혼사가 진행됐다는 말에 아마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조심스러운 푸념.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사익감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어머니의 성에는 차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람들은 나를 아직도 스키피오의 딸이라고 한다. 나는 그라쿠스 형제 어머니로 불리고 싶다. 큰아들의 죽음으로 이 소원은 이뤄졌다. 여성을 우습게 보는 로마인답지 않게 코르넬리아는 자신의 동상을 가졌다. 동상에는 자신의 소원대로 그라쿠스 형제 어머니 코르넬리아라고 새겨 넣었다. 코르넬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였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다. 코르넬리아는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길 원했던 것일까?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일까?
외할아버지는 구국의 영웅이고 아버지도 집정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별탈 없으면 그 자신도 집정관이 되도록 예정돼 있던 그라쿠스 형제가 그토록 조급하게 전면전에 나섰던 건 혹시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었던 어머니 때문은 아니었을까? 나이 들어 미국에서 공부한 1년 동안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에 새삼 혀를 내둘렀다. 내가 학생이라면 미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과외 공부 안 하고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며 평생의 미천이 될 넓은 시야와 튼튼한 체력을 키우고 싶을 것 같은데 학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미국 학교는 공부를 너무 안 시킨다며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 교과 과정을 몇 년씩 앞서 공부시키고 미국 아이들은 맛없어 하면서도 군말 없이 먹는 학교 급식을 내 자식은 못 먹인다며 도시락 싸보내고 방과 후에는 과외 공부 스케줄이 꽉 차 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저 아주머니 아들이 듀크대 다녀요. 이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친한 척하는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뜨거운 교육열에서도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코르넬리아의 욕망이 살짝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자식 교육 잘 시켰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아이들을 그토록 닥달하는 건 아닐까? 교육열이란 어쩌면 비뚤어진 자기 과시의 수단은 아닐까? 남해의 신과 북해의 신이 혼돈에게 초대받아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의논했다. 사람들은 모두 7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 많은 구멍이 없으니 우리가 뚫어주자. 그리고 날마다 구멍 하나씩을 뚫었다. 1회째가 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 중국 신화에 따르면 혼돈은 세상 최초의 모습이었다. 밝음과 어두움도 나뉘지 않은 상태, 그저 어둡고 희미한 상태.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상태였다. 반고가 그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18,000년이 지나서 하늘과 땅을 나눴다. 그리고 반고가 매일 한 길씩 키가 자라면서 하늘과 땅도 그만큼 멀어지게 됐다. 18,000년이 다시 지나서 현재와 같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뒤 반고가 죽었다. 서양에서도 혼돈은 태초의 모습이다. 일주일의 천지창조를 거쳐 우주가 생겨났다. 그리스인들이 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오늘날 영어에서는 2가지 단어로 갈라섰다. 하나는 여전히 코스모스라고 쓰는 질서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모양이 조금 달라진 화장품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완벽한 조형미를 추구했던 그리스인들에게 질서는 곧 아름다움을 뜻했던 것이다. 즉, 질서와 아름다움은 동의어였다. 남해의 신과 동해의 신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무려 36,000년 동안 이뤄진 일을 불과 일주일 만에 해치우려고 했으니 그 바람에 세상의 기초가 되어야 할 혼돈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감사의 뜻을 전한다시고 혼돈의 상황은 살피지도 않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바꿔버린 탓이다. 아름다움. 좋다. 그런데 아름다움이란 주관적이다. 남해의 신과 동해의 신에게는 7 구멍이 뚫려 있어야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지만 혼돈 스스로에게는 혼돈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 질서가 잡힌 혼돈은 이미 혼돈이 아니다. 저보기 좋자고 남모습 뜯어 고치는 것이야말로 만행이다. 사명대사가 외장 가토 기요마사를 만났다. 가토는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주겠노라고 했다. 무슨 선물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명대사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당신의 목. 상대가 진정 원하는 건 내가 없어져 주는 것. 내가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나를 위해 상대를 바꾸는 건 억지다. 어렵다. 힘을 동원해야 한다. 바꾸더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상대를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배려하며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니, 바로잡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 내 보기에 바로가 상대에게 바로가 아닐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바로된 것이 상대에게는 비뚤어진 것일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길이다.